정도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 개입하느냐. 천만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해요. 아니 검찰총장한테 아니 누구 보내서 압박해도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거나 만나서 해도 되고 행안부 장관 통해서 움직여도 되고 민정수석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야. 이거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트럼프 얘기했죠. 아니 트럼프 당선 축하 자리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나라는요 미국보다 증거가 더 많이 나왔어요. 증거 더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간단해요. 그냥 명령만 내리면 그냥 끝납니다. 아니 이 쉬운 거를 사법고시 9수만에 패스한 분이 이건 9분이면 끝나는 거야. 9분. 이거 두 가지만 하면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살고 자유우파 우리 여러분들 광화문 세력도 살고 자유민주주의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전 세계가 연결돼 있어요. 전 세계가 사는 일이야. 영웅되느냐 아니면 추악의 감옥 가느냐. 아니 선택이 이렇게 간단한 걸 이걸 못해요. 몇 달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코피 터뜨리고 선방 때리고 그 다음에 진행해서 1년 내에 끝장을 내야 됩니다. 신원식 대표님,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관련 보도가 동훈이가 달라졌어요. 당정 차별화, 분리. 갑자기 한동훈 측에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우리 대통령 이러더라고요. 댓글 문제 터지니까 이자가 이제 SOS를 보내는 거죠. 저는 대통령이 돌아오면 그렇게 민주당하고 조선일보하고 한동훈이 원했던 당정분리 차별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 할 거 없습니다. 솔직히 2년 동안 뭐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지금 조금 해갖고 이재명 수사되는 건데 그것도 원래 해왔던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윤석열의 세력을 만들고 대한민국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당정 분리가 뭐냐? 국민의힘이 함께한다? 쟤네들 탄핵 도장 못 찍습니다. 그만한 깡 있는 놈들도 아니고 그만한 대안이 있는 놈들도 못 됩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 표결 다 불참한 거 보셨죠? 지네들 앞길에 불똥 떨어지니까 비겁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소신도 없이. 물론 잘한 겁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전 공무원 사회, 이 관료 사회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인사에서 나옵니다. 인사에서. 인사권 없는 대통령은요, 그건 죽은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공기관장 여러 자리들이 문재인의 알박기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제대로 된 인사가 또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우리 민영삼 대기자님, 이런 분들 좋은 자리 가야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2만 개의 자리에 애국 우파를 다 박아줘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 필요로 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 보셨죠? 충성심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인사는 전문성 필요하죠. 당연히 전문성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도 충성심 없는 놈은 그 다음 순서예요. 전문성보다 충성심, 전문성, 애국심 1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전국에 박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이 땅 하면 광화문에 2만 명 동원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 이 건물에 고박콘데 이 대통령 박아줬어요. 예? 민모 씨입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곱빼기도 안 보이더군요. 그런 사람 박을 필요 없어요. 박은 순서대로, 좋은 자리 준 순서대로 대통령과 싸울 수 있는 사람 2만 명 전사를 만드는 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그거 누구랑 해야 되냐?
우리와 함께하고 전광훈 목사님하고 해야지. 뭐 지금 정책 만들고 뭐하고 법원에서 말 들어줍니까? 국민의힘이 말 들어줍니까? 한동훈 저것도 말 안 들어주는 판인데 민주당이 말 들어줍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인사권뿐이 없어요. 장관에다가 문화부 장관 유인촌 앉혔는데 뭐합니까 도대체? 그거 바꿔야죠. 잘못하는 놈들 다 바꾸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애국심 있는 사람 박아줘야죠. 대통령이 2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나갈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 애국 우파를 심어놓고 나가는 일뿐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인사한 사람들 쭉 보니까 말이죠, 제가 오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은 말이죠, 또 대통령실에는 아직도 한동훈의 정보 라인들, 패거리들, 예? 댓글 조작 단원들이 있다. 대통령실에도요, 여러분들,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댓글 조작 대통령을 협박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그 협박한 사람 전화번호 뭐죠? 그냥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갖고 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저격 패러디를 만드는 적이 있어요. 이 인간은 안 된다. 패러디 사진에다가 그냥 관역 하나만 쳐서 노무현 사진 올렸는데 갑자기 그날 대통령 경호실에서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4개월간을 살해 협박한 놈을 아직도 못 밝힌다? 예? 왜 말씀드리냐면 국민의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국민의힘 내에 완벽한 한동훈 간첩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못 밝히는 거예요. 오늘 경찰이 그거 서버 건드리지 마라, 자료 폐기하지 마라 라고 요청을 국민의힘에 했답니다. 결국 압수수색 들어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은 당, 정, 분리 확실히 하시고 인사는 애국 인사로 해서 임기 후반을 제대로 끌고 나가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과 손잡고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인기 많았죠? 세력 없습니다. 예, 깜빵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보셨죠? 깜빵 갈 때 혼자 갔습니다. 예? 슬퍼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애국 우파와 스킨십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대한민국 지키는 전사로 키우는 활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김영삼 기자님,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그 군부대를 방문을 해서 정말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하는 일을 가장 먼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그 혼란에 처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국민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민교육원장을 우리는 다 외웠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면서도 이거 외우라고 하니까 열심히 외웠습니다. 지금도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정신을 그냥 암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되고 생각으로 표출되고 사상으로 표출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국민교육원장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 땅에 우리가 그 국민교육원장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하려고 했나요? 자유와 민주와 이런 가치를 우리가 내리기 위해서 국민교육원장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 이걸 폐기했고 노무현 정부 때 이걸 교과서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면 그 대안이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 폐지를 하고 나서
그 빈자리를 뭐가 파고 들어왔습니까? 소위 말하는 좌익 이념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도대체 이 나라가, 이 국민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일으켜 세우려면 제2의 국민교육원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올해 일본의 그 1인당 소득을 추월하는 그런 아주 기념비적인 해라고 그렇게 적힌 프랜카드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일본을 저주하고 일본을 막 씹어먹을 것 같이 이러한 국민 정신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의 이 정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혼동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좌파들이 그야말로 이 좌익 이념을 무차별로 국민의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백 상태가 생긴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제2의 국민교육원장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어디를 지향하는 나라로 갈 것이냐 하는 이 애국적 가치를 확실히 세워주는 이 일이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성국 박사님, 주문과 함께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 부탁 하나는 뭐냐, 간첩 수사를 좀 더 세게 한 거, 요걸 포함해서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뭘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와서. 질문하면서 대답 대답에 이걸 넣어달라 그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니 제가 목사님한테 먼저 하나 여쭙게요. 네. 대통령이 오면 이거부터 해달라고 지금 주문해보라고 해서 쭉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누구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전달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오늘 여기에 국정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옛날 이름으로 기무사, 검찰, 경찰, 정보원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보고될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강렬하게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또 직접 만날 약속이라도 돼 있는 줄 알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일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의 해외 일정에 대한 보도를 보면 우리 한국 언론이 정말 우물한 개구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를테면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받아 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토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 나토 국가들이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3년 연속 초청을 합니까?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야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급해서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한일중 삼국정상회의 시진핑이가 끌려 들어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태도국가, 태평양 도서국가 40여 개 국가와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다자정상회담 하잖아요. 이거 미국하고 중국밖에 못했어요, 그동안. 또 중앙아시아의 5개 국가와 다자정상회의, 이것도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영역에 있어서 이른바 윤석열 이니시에이티브가 확실하게 관철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전 세계 국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 언론은 그런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도 알 방법이 없죠. 매우 이 수준 높은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외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윤석열 외교의 핵심이 뭐냐?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수백 번 얘기한 거예요. 뭐냐? 대한민국은 가치지향 외교를 한다는 거예요. 흔히 외교 그러면은 뭐 무한 경쟁의 전쟁터에서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가치지향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지향 속에서 각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서 윈윈해 가자, 이거거든요. 그 가치지향 외교가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가치지향이 뭐냐? 그거 자유민주주의예요. 시장경제야. 그리고 법치라고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 가치야. 윤석열 대통령이 따로 뭘 발명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냐? 헌법대로 자유민주적 가치의 전 한반도적 확산이 통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통일론은 가치지향 외교 안보의 연장선에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시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가 있을 때조차도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윤석열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하라고 주문할 거냐,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했듯이 좀 하세요. 저 그 얘기만 하고 싶어. 밖에서 했듯이만 해라. 가치 지향으로 국내 정치를 좀 이끌어가 달라. 자, 그러면 윤석열의 가치가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잖아. 그러면 저 한동훈 일당이나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에 맞는 자들이에요? 아니잖아. 일부 그렇지만 일부 아니잖아. 저 종북주사파들은 그건 완전히 적대적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 그러면 체제를 부정하는 저자들하고는 대화할 수 없으니까 투쟁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저 종북주사파 투쟁함에 있어 가치를 함께 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치 동맹이야. 그러면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윤석열의 시장경제, 윤석열의 법치라고 하는 가치지향과 함께하는 세력이 어디 있어? 광화문에 있잖아. 뭐 광화문을 봐주세요, 광화문과 함께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왜 우리가 윤석열한테 자꾸 애걸하듯이 얘기를 해? 당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광화문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걸 가르쳐줘야지. 한동훈이 일당을 쳐내야 된다, 뭐 그냥 두면 배신당할 거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 윤석열한테는 한동훈 일당은 당신과 가치지향이 다른 자들이라고 가르쳐주면 돼.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그 가치지향 외교처럼 국내에서도 가치지향 내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 우선 사는 길이고, 종북주사파와 투쟁해서 최종적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이고, 그 길 속에 쓸 때는 윤석열도 영원히 사는 거지. 저는 이런 방식의 가치동맹으로 가면 레임덕 없어요. 왜 없냐? 그 가치 속에서 차기 정권, 차차기 정권이 출범하고 탄생을 할 텐데 레임덕이 왜 나오냐고. 가치를 함께하는 대통령, 가치를 함께하는 세력과 가치를 함께하는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데 대통령의 레임덕이 왜 나오냐 말이야. 그런 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함께 가면 된다. 어디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속에서 함께 가자.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스페셜 특별한 질문을 한번 우리 이봉규 대표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시진핑이가 트럼프가 대통령을 되니까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왜 그 꼬리를 내릴까요? 그전에는 우리 한국 대통령이 가도 그 밑에 뭐 외교부장을 만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무시하던 놈이 시진핑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 또 특별히 한국 사람은 비자 없이 2주일 동안 와도 좋다.
왜 그렇게 꼬리를 내릴까요? 저 중국도 그렇고요. 네.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다른 게 그 네. 핵심 책임자들이요. 우리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장관이라든가 수석들이라든가 핵심 기관장들이 1년, 2년 만에 바뀌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북한은요 몇십 년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 같은 거라든가 안보라든가 이제 시진핑의 왕이라고 지금 벌써 몇십 년째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이 국제 정세를 쫙 파악하고 있어요. 그건 뭐 정권이 바뀌질 않으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코너에 몰렸거든요. 지금 미국이 중국 잡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번에도 대통령 된 게 미국 사람들이 왜 뽑아주냐면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다면 하는 놈이에요. 그런데 뭘 내세우냐면 중국 죽인다는 거예요. 왜 중국을 죽이냐면 미국의 가치 얘기했지만요. 고성국 박사가 미국의 핵심 가치는 세계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패권국으로서의 이 지위를 때려 죽어도 못 놓는 거예요. 이거를 놓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까불다가 요즘에 지금 많이 지금 손 들어갔는데 바이든한테도 저렇게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작살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요 몇 년 후에는 반드시 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우니까 시진핑은 이제 꼬리를 내는데 트럼프가 하는 일은 이제 패권국에 도전하는 중국을 이번에 일본 까불다가 잃어버린 20년 보내듯이 군사적으로는 못 보내요. 근데 경제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보내냐? 미국의 힘으로도 보내지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로도 보내지만 동맹국과 함께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미국, 영국, 뭐 호주 등 나토 등 해서 말하자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동생들과 내 동생들과 합쳐서 시진핑은 내 임기 내엔 보내버리겠다. 중국이 다시는 패권국에 도전하지 못하는 힘을 확 꺾어놓겠다. 이러니까 시진핑은요 얼마나 원래가 거만한 놈인데요. 원래 태생이 거만하게 태어났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거만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 고개도 항상 삐딱하게. 그럼요. 등치도 정광훈 목사 정도 돼요. 그런데 거만한 놈이 이건 이제 자기 내 임기 뭐 종신 임기 됐으니까 트럼프 임기 내에 중국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그 잃어버린 20년이요 경제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는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수민족이 독립하려고 꿈틀거리는 게 있고요. 인권 문제 이런 거에 중국인들도 다 깨어나가지고 미국이나 한국하고 다르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게 부글부글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도시하고 농촌 빈부격차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 이 빈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탱해 주는 게 경제 성장이었는데 경제 성장이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게 푹 꺾인다. 푹 꺾이면은 빈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소수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고 일단은 FDI라고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한 게 돈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벌써 중국의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빠져나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반토막이 나고 이러면은 성장률만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라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소수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고 구소련이 막 뭐 줄줄이 막 붕괴되면서 나라가 독립시켜 버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고 뭐 이러잖아요. 중국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진핑이가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트럼프한테 아부해야 되고 윤석열한테 아부해야 되고 일본에 아부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상황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아부한다고 트럼프는요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재벌이에요. 트럼프가 하나 노리는 건 그거예요. 나는 다 가졌다. 돈도 많고 대통령도 2번 다 했고
이제 노리는 건 뭐겠어요? 역사예요, 역사. 역사에 나는 레이건을 뛰어넘는 자유우파에 낸 신봉이 되겠다. 레이건을 넘겠다. 레이건이 어떻게 해서 미국의 우상이 됐습니까? 구소련 붕괴시켜 버렸어요. 레이건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손보겠다. 그래서 내가 레이건과 같은 반열에 오르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손보기는 압을 하건 안 하건 뭐 지속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걸로 보입니다. 정치학 박사는 틀림없어. 내가 보니까 말씀하는 걸 보니까. 자, 이제 손상대 우리 교수님, 이번에는 이 프로한테 질문을 물어보지 말고 무엇을, 어떤 주제를 한번 다뤄주세요 하는 요것을 한번 제안받아 보세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 주제를 한번 앞에 있는 패널들이 한번 다뤄주십시오 하는 그 제안을 한번 받아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거 좀 주의사항이 질문을 하라면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라면 질문을 하고 지금 이런 경우가 계속 생겨요. 이거는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되 주제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손 드세요. 저분이 1시간 전부터 들고 있었어요. 제목만 말씀했습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반갑고, 대한민국 유튜브 방송사 시국포럼 우리 정강원 목사님께서 주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어떤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정계 개편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정치학 박사도 여기 계시고 고성국 박사도 계시는데, 저하고 고성국 박사는 한 20년 전에 서영은 총재 모시고 정계 개편에 대해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만나서 내가 그런 자리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봉규 박사님은 제가 지금 토론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위험하다 하지만은 한 방 넣을 수 있습니다. 연평도 한 방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방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주제 없나요? 자, 이쪽에 이제 여성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요, 우리 동네에서 연방제를 주장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항상 활동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국힘당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저보고,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보고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원래 민주당이라든가 좌파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저한테 국힘당에 출마를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4번 정도를 해봤었어요. 근데 4번 정도 해봤는데 결국은 우리 국군의 힘을 빼는 그런 역할과, 그리고 또 연방제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4번의 대화 속에서 제가 지금 현재 한동훈의 행동을 보면은 국민의힘당은 90%가 좌파들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당이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작용화된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국힘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좌파냐 우파냐 이런 본질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없으므로 박사님들이 한 가지 주제를 한 분씩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정계 개편, 고성국 박사님이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정계 개편이 필요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이 우파 정당이냐 좌파 정당이냐? 우파 정당이에요. 근데 오염이 된 우파 정당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세척해서 쓰겠는데, 세척해서 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오염되고 부패돼서 할 수 없이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좌파 정당이라서 폐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으로 출범했는데 우리 자유파의 정책 입장을 전혀 대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고쳐 쓰자니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차라리 새 차 하나 사자. 예, 이겁니다.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정계 개편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야기되어 온 정계 개편은 그냥 정치적 이합 집산이에요. 정치적 이합 집산인데 유일하게 정치적 이합 집산이 아니고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새로 모여봤던 이 정계 개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3당 합당이에요. 그 전까지도 김대중이가 필요하면 시시때때로 장 해체하고 새로 만들고 했어요. 그 이후에도 뭐 김종필이도 당 만들었다가 해체하고 또 다른 당 만들고 연합하고 계속 했는데 3당 합당은 그게 달라요. 3당 합당은 그동안 여당하고 야당으로 서로 나눠져서 죽일 듯이 싸웠던 세력이 따지고 보니까 지것들이 다 자유우파 진영인 것 같거든. 그래서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 김종필하고 김영삼이 손잡고 만든 당이 3당 합당에서 태어난 민자당이에요. 그 전까지 원수처럼 지냈다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다 자유민주주의자들 아니냐, 시장경제 신봉자들 아니냐, 우리가 같은 세력이네. 작은 데서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같잖아. 그럼 같이 하자. 우리가 김대중 세력하고는 다르지 않냐, 본질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중심으로 개편된 최초의 또 거의 유일한 이 정계 개편이 3당 합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3당 합당은 도저히 내 이념하고 달라라고 생각해서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그러나 평생 야당했던 최형우 같은 사람은 끝까지 반대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같은 세력하고 함께 하자는 건데 해서 설득당해서 민자당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우리 자유우파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지난 총선에 적어도 비례는 자유통일당 해야 된다고 목이 터지게 외쳤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2년 후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3년 후 대선도 치러야 되고 또 3년 반 있다가 총선 또 치러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이른바 국민의힘과 뭐 자유통일당과 뭐 자유민주당과 계속 또 찢어져서 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을 고민하게 할 거냐. 완전히 하나로 돼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잡동사니들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라는 이 가치 동맹을 맺어서 잘라낼 거 잘라내고 함께 할 거 함께 하는 그런 의미의 제2의 3당 합당 같은 그런 정계 개편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전 그 주제를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북한하고 한방하자. 이건 여기 대답 한번 했어요. 예. 북한하고 한방하자. 북한이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북한은 전면전은 못 일으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전쟁 일으켰을 때하고 다른 게, 김일성이는 그 자기가 본인이 혁명을 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말하자면 기업가로 말하면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김정일만 해도 2세기 때문에 전면전보다는 그냥 국지전 도발, 말하자면 깔딱깔딱 한 거죠. 근데 김정일보다도 김정은은 태생부터가 이게 완전 최고 권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그 겁이 많아서 전면전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북한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는데 이 권력을 놓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 그런 무모한 짓은 못 하는데, 국지전 도발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전쟁에 거기 북한 군들을 많이 투입을 시켰는데, 돈벌이로 투입을 시킨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목적에서 투입을 시켰는데, 거기서 대량 살상자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이 죽었다, 20,000명이 죽었다, 이게 언론에 막 보도가 되는데 북한 인민들이 알고 이러면은 이거를 국면 돌파를 위해서 뭔가 도발을 하는데, 연평도에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꼭 연평도를 찍는 게 아니라
서해 5도 쪽에 도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서해 5도에 도발하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김정은이는 여우거든요. 근데 그 밑에 측근들도요, 혁명 열사들은 이미 다 갔어요. 김일성과 했던 혁명 열사들은 다 갔고, 그 다음에 힘 다 빠졌고, 걔네들도 배부른 애들이에요. 형거리 정신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을 도발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전쟁으로 못 간다. 그거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상징적인 도발, 그러니까 희생자가 크지 않는 도발했다나 이 정도. 그거를 휴전선 부근이라든가 아니면 서해 5도에서 도발하는 척. 그러나 우리한테는 큰 데미지는 안 일어나서 우리도 응징 사격 정도 하고 말지, 이게 전면적으로는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못하고, 그 다음에 서해 5도 도발했다고 우리가 응징하면서 원천을 앉아 쑥대밭 만드느냐, 그럴 용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없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 도발은 있을 텐데 국지전이 크게 확대될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신혜식 대표님, 우리가 서해 5도에서 먼저 시비를 살살살살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현무 5로 그냥 원점을 완전히 한 방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하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남북 관계가 그동안 굉장히 경색되어 왔고, 북한과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군요. 북한은 이제 이국가 체제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연방제 통일에 대한 부분을 포기한 듯한 발언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과거처럼 김정은과 손을 잡고 평양이든 제3국에서 만나갖고 어떤 이벤트를 벌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이벤트가 대한민국 주도로 벌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난번 노무현 정권처럼 노무현이 빠지고 미국과 북한이 양자로 만나서 어떤 남북 간의 관계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불행해진다 우리가.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대변인이 된 문재인이가 거의 이제 김정은에게 주도권과 트럼프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우리가 방관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스킨십을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골프 연습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거를 막 비난하면서 조롱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지을 것이고, 북핵 문제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해결책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거의 상황상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도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굉장히 긴장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미국이 지금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보호무역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바라봤을 때, 중국을 바라봤을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 저작권 침해입니다. 문화, 영화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심각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AI가 이제 다음 이제 IT 산업에 나가야 될 방향인데, 중국이 또 여기에 대해서 막강한 그 자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방치했다가는 미국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게다가 이번에 이제 앨런 머스크까지 이제 거의 뭐 앨런 머스크가 이제 부통령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적들을 지금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엊그저께는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지금 소송전을 벌이겠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AI 그 오픈 AI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독과점이다라고 태클을 걸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중국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중국을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압박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를 굉장히 압박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는 중국에 손을 벌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그 미국을 막기도 어려운 고립된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틈이 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지금 병력을 파견하면서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것도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맹으로서 불만족스럽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남북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시진핑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대한민국을 볼모로 잡아서 미국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대한민국 삼성전자라든가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이 굉장히 중국에 가 있고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볼모를 삼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시진핑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미국을 배척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중국을 탈피해서 미국과 손잡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거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2년은 북한의 급변사태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통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지금 이국가 체제라든가 어떤 이념적인 부분으로 보면서 조금 우리가 좀 손쉽게 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시작되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북한은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삼 기자님, 대통령이 해야 될 제1책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쟁을? 예. 그러면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12,000명, 예. 그것도 다 우리 국민 아닙니까? 예. 걔들을 전부 전향시켜서 한국으로 다 데려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신 들려오는 내용에 의하면은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북한군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상당한 멘붕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군대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아주 막강한 전투력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훌륭한 전투력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갈 때 공산주의와 싸운다, 이런 확고한 정신무장을 하고 갔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월남전을 이해를 할 때 이 핵심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월남전이라는 거는 거기서 정글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 성격이 뭐냐 이렇게 잘 모르는 분이 계신데, 월남전은 북이 17도선으로 분단이 됐는데 월맹군이 월남을 침략했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 핵심 본질을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6.25 때 우리가 남침을 당했을 때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지금 그 월맹군의 이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 월남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신무장을 우리 군대에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열심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인민군은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저는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전향시켜서 데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언론계에 있을 때 황장엽 선생 망명에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개입을 해서 황장엽 선생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수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지도부는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단결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저거 모래알 집단입니다. 김정은이한테 언제 끌려가가지고 고사포 맞아가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우크라이나군하고 왜 싸워야 되지 하는 이 목표의식이 없는 군대는 모래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상당수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북한군을 우리 쪽으로 귀순시키는 일을 열심히만 하면 아주 쉽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한국으로
귀순시킬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지금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자, 이병준. 우동균하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네. 다들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네. 특별하게 준비된 우리 네, 영상이 PPT. 있는데 한번 나오셔서 설명 한번 우동균하고 이병준하고 네. 홍철기 세 명이 설명을 좀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요 순서가 마친 뒤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이제 패널들도 오랜 시간 토론했기 때문에 시국 포럼 패널들은 일부 행사 요거를 마치고 이제 또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예, PT를 통해서 뭐 한동훈 관련 또 국민의힘 관련 이 댓글 조작한 거 이걸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사정을 제일 잘하시는 우리 신혜식 대표가 진행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정강훈 목사님 자장을 맡아 너무나 고맙고요. 자, 패널로 참석해 주신 우리 고성국 박사님, 이봉규 박사님, 우리 김영삼 대기자님, 신혜식 대표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요거 지금 마지막에 이걸 보셔야 PT를 봐야 한동훈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기 앉아서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철기 대표까지 오늘 오랜만에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유튜브 포럼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자유일보가 후원합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 이제 시청률이 막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이거 보려고 왔잖아, 그죠?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 될 텐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승희 그리고 장해찬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폭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연락을 했고 자신들이 아는 내용을 폭로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포럼이 굉장히 좀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성대하게 정말 한동훈 오늘 확실히 한 방에 날리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뻔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걸 봐서는 오늘 장해찬하고 배승희는 불참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플로어에 홍철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이병준 기자 있습니다. 그리고 우동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너무 잘 아세요. 매일 여러분들 밤마다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게시판, 당원 게시판 댓글 조작 사건, 한동훈 가족과 한동훈의 댓글 조작 사건 개요에 대해서 우리 이병준 기자가 설명을 하겠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홍철기 그 다음에 우동균 기자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보면서 이병준 기자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통 이제 다운 게시판 게이트라고 많이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다운 게시판 게이트가 아니라 여론 조작 게이트다. 왜냐, 다운 게시판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언론까지 지금 개입이 돼 있어요. 언론까지 개입이 돼 있고 어제 밤이랑 오늘 새벽에 갑작스레 또 이제 국민의힘 비데이 갤러리 분들이 찾아낸 게 있는데 DC 인사이드라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 그리고 네이버 댓글까지 지금 건드린 저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자, 일단 이게 이제 한동훈이 적은 글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예, 요게 보면은 화무여 당시 그 비대위원장이 총선 비례대표 비공개 신청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다음이요. 예, 그리고 그 나이 먹고 김건희 김건희 애완견 노릇한다. 뭐 이런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글도 써 있고요. 예, 다음이요. 원희룡, 박종진, 이상규 이 새끼들 출당 제명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네, 다음이요. 이게 그 유명한 건희는 요게 개목줄 이제 치워서 가둬놔야지. 그러고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단두대지 뭐라는 이제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영부인 모욕의 대표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네, 다음이요. 제가 여기 나와서. 나와서. 자료는 보면서. 그리고 원희룡 MB한테 탈당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하고 탈당. 희대의 쓰레기. 이거 당시 이제 전당대 시즌에 적은 글인데 원희룡 후보한테 희대의 쓰레기다. 근데 이 글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얘기를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탈당을 해라. 박근혜 대통령도 탈당을 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쓴 그 당일날에 그 전당대 토론에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한동훈이 본인 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본인이 썼다는 어떤 강력한 근거가 되는 저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이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커지게 된 게 한동훈 본인뿐만 아니라 한동훈 가족들 이름으로 부인, 장인, 장모, 모친, 딸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심지어 정가원 목사님까지 그리고 저희 뭐 우파 유튜버들을 다 까는 수백 개의 글이 작성된 겁니다. 정말 저는 이거는 헌정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을까. 정말 이건 영화 같은 얘기예요. 이게 딱 발각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냐? 이게 원래 이제 이름이 블러 처리돼가지고 알면 안 되는 건데 이 국힘 그 직원들이 워낙 그 허술하잖아요. 무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익명으로 바꾸면서 작성자 검색 기능을 없앴어야 되는데 그걸 안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이 무능한 게 이럴 때는 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발각이 됐어요. 이게 뭐 지금 뭐 1, 2분 차이로 쓴 글도 있고 똑같은 글을 쓴 것도 있고 다 한 사람이 썼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여기서 조금 추가를 드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공격했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윤석열, 김건희 여사, 원희룡, 그쵸?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경쟁자입니다. 다 경쟁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해요. 근데 왜 전가원 목사님 이름이 들어가 있냐? 이거. 왜? 아까 고성욱 박사가 말씀하셨죠? 국민의힘이 싸울 대상이 민주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애국 세력 한동훈에게는 가장 걸림돌, 거추장스러운 존재 그게 바로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 정광훈 목사님이다. 경쟁 상대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아마 그 비데이 갤러리 유니맥스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표인데 요게 이제 딱 보이죠? 한 사람이 썼다는 그 증거입니다. 11월 4일 날에 1, 2분 차이로 가족들 아이디를 활용해서 글을 쫙 쓰고 10월 5일, 뭐 11월 2일, 10월 14일 등등 한동훈 부인, 장인, 장모, 모친, 딸의 아이디로 연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그런 글들을 쓴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데 그 딸의 아이디로 쓴 글들이 최근에 또 150개가 추가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딸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딸? 미국 MIT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미국에서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가 대신해서 한동훈 딸의 아이디를 대신
활용해서 썼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면요. 다시 돌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접속이 안 되다가 이게 목요일 밤에 이게 알려지게 됐어요. 이 150개의 글들이. 근데 이거를 한동훈이 알아버렸는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8시 반에서 9시부터 갑자기 해외에서도 접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이 기자회견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인멸을 벌써 가족들이 쓴 글은 다 삭제시켰고, 한동훈이 쓴 글도 그 김건희 여사 개목줄 그 글 삭제시켰고요. 그리고 뭐 제가 방송을 통해서 폭로한 당일날에 작성자 검색 기능을 삭제시키고 다운 게시판이 점검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젠 하다 해외에서 접속이 안 되던 게 들키니까 해외에서 접속이 되게끔 서버를 열어놨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요. 경찰이 오늘 당장 당사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자, 요거는 혼자서 다운 게시판에 11,000여 개의 글을 쓴 당원 김모 씨예요. 김모 씨. 당연히 한동훈 띄우고 윤석열 대통령 까는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운 게시판 글 개수 전체가 이제 50만 개인데 50만 개 중에 10,000개 이상을 혼자서 쓴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활동이라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게 아니냐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컬럼에 돼 있지 않습니까? 밑에 점점 컬럼, 저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내지는 매크로를 활용했을 때 나오는 용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지금 의혹 제기가 나온 사항이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지금 보시죠. from column. 저게 그러니까 뭐 컬럼에서 따왔다 뭐 이런 말일 수는 있는데 보통 저걸 이렇게 영어로 저런 식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 괄호 치고 칼럼, 뭐 사설 이렇게 쓰지. 아니 누가 칼럼에서 따왔다고 저렇게 씁니까? 그리고 칼럼에서 따온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의견이에요, 의견.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어떤 그 가능성이 굉장히 의심된다. 자, 다음이요. 자, 근데 어제 그 제 구독자 한 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 다운 게시판에 1만 개를 넘게 글을 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위드훈이 회원이다. 왜냐? 이 김모 씨가 쓴 글 중에 저 위에 보시면 자유민주 국민들이 월매나 한동훈을 사랑하는지, 저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저거 혹시? 돋보기 기능. 네. 자, 월매나 한동훈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은 위드훈이의 똑같은 표현을 쓴 댓글이 발견됩니다. 자, 얼마나를 월매나라 하고 사랑하는지를 사랑하는지라 하고 심지어 괄호 3개가 있는 것도 똑같아요. 물결 3개까지. 그러니까 물결 3개.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뭐 거의 99%.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위드훈이, 그러니까 한동훈 팬클럽 위드훈이가 이 댓글팀 내지는 여론조성팀에 개입이 돼 있다는 소문이 사실 무성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황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한동훈 관련 사건 수사를 하면서 위드훈이까지 수사해야 된다. 위드훈이까지 엮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 그리고 여기 이게 댓글이고요. 다음이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유니맥스님이 이제 그래프로 정리를 해주신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언론이 개입됐다는 게 지금 이게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들 아이디로 쫙 쓰여진 글의 개수를 그래프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날짜별로. 근데 보시면은 5월 8일쯤에 대폭주를 하죠. 그때 이제 글을 엄청 쓴 거예요. 거의 한 100몇 개의 글을 쓰는데 이 글을 폭주할 이 시점에 언론 보도가 정확히 한동훈이 쓴 글을 인용해서 수십 개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라 썼냐? 윤석열은 탈당하라. 이런 글을 썼는데 정확히 한동훈의 글을 인용해서 그 채널A, 가바레이를 중심으로 언론사들이 기사를 수십 개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까지 개입된 거예요, 언론까지.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터지면요,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예. 이거는 역대급 여론조작 게이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폭주가 8월 13일쯤. 저게 언제냐? 김경수가 사면 복권이 결정됐을 때. 그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뭐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욕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도 이 한동훈 가족들, 특히 저 장모의 아이디로 글을 또 엄청나게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인용해서 언론 보도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원 게시판에 자기가 글을 쓰고 그 글을 기자들한테 흘렸겠죠. 그래서 그 글을 인용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친한계 인사들이 그 기사를 토대로 논평을 하고 그러면 또 2차, 3차 기사가 나가고 그럼 그게 이제 SNS 커뮤니티 유튜브에 공유되고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7월 전에는 전당대회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도 여론 조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동훈이 여론 조작한 게 이거 밝혀지면 이건 선거 사범이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리고 요게 재밌는데 그 한동훈 딸의 아이디로 쓴 글 중에 이 bold as love라고 돼 있죠. T조는 한동훈으로 신났네요. 21세기에 필요한 융합 인재.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자,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똑같은 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글을 DC 인사이드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라고 여기가 이제 한 딸들이 모여서 노는 갤러리인데 여기에 똑같은 글을 쓴 겁니다. 그것도 아까 전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8시 25분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7시 49분. 그러니까 거의 30분 차이로 똑같은 글을 쓴 거예요.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동훈 딸의 아이디로 글을 쓴 사람과 이 DC에 글을 올린 저 이응이응, 저게 이제 그냥 저 뭐라 그러죠? 저 유동닉? 저 뭐라 그러죠? 이응이응? 이응이요? 그냥 뭐 유닉. 하여튼 저 유닉 그 아이디, 저 사람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이것도 거의 100%죠 뭐. 이것도 의혹이라 하기에 좀 민망한 수준이고, 이것도 결국 동일인이 DC 인사이드도 글을 썼으니까 이거는 DC 인사이드에서도 댓글 공작을 한 게 밝혀진 겁니다. 이게 어제 밤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의 활동 내역을 추적해 보니까 DC 인사이드에서 갤러리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게시판, 한동훈 응원 전용 게시판까지 따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 사람이 한동훈 본인일지, 진흥정일지, 아니면 한동훈 댓글팀의 일원일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동일한 사람이 국힘 다원 게시판에 한동훈 딸의 아이디로 글을 150개 쓰고 DC 인사이드도 똑같은 글을 쓰고 심지어 게시판까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의 여론조성팀이 활동을 해왔던 게 어제 밝혀진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쓴 글 몇 개를 지금 제가 가져온 건데 한동훈 의총에서 의원들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동훈을 무작정 띄우는 글들을 씁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중 다원 게시판 도배 제한하니 윤건딸이 거의 싹 사라졌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지지층을 윤건딸이다.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작을 하는 거죠. 이제 다음이요. 자, 그리고 요거 좀 확대해 주시면은 한동훈 좀 악플 체증 보내고 스벅 리저브 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플을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활동까지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DC 인사이드에서도 활동을 해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또 추가적으로 발견이 된 게, 이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제가 슬라이드는 추가를 못했는데, 다원 게시판에 쓴 그 한동훈의 딸의 아이디로 쓴 글이랑 똑같은 글이 또 네이버 댓글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의 여론조성팀이 네이버 댓글까지 공작을 했다는 저항이 또 추가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한동훈 측의 증거인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먼저 제가 11월 5일 오후 10시 반에 이병준 TV를 통해서
이 한동훈의 이 게이트, 다운 게시판 게이트, 여론적 게이트와 관련해서 폭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인 11월 6일 오전 1시, 그러니까 새벽 1시죠. 작성자 검색 기능을 삭제를 시켜요. 그리고 14분 뒤인 오전 1시 14분 다운 게시판이 긴급 점검에 들어갑니다. 완전 대놓고 증거인멸을 한 거죠. 그리고 오전 9시 40분경에 다운 게시판이 다시 열리는데 작성자 검색 기능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 그래서 지금까지도 작성자 검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가족들의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이 전부 삭제됐어요. 그 수백 개의 글이 전부 삭제됐습니다. 이것도 증거인멸이죠.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한동훈의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 중에는 건의는 계목줄, 그 글만 삭제시키고 나머지는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제 생각에는 한동훈 본인이 쓴 글까지 싹 다 삭제를 해버리면 이게 너무 티가 나다 보니까 본인이 쓴 글은 냅두자 이렇게 갔는데 차마 이 건의는 계목줄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본인도 쫄렸는지 요것만 슬쩍 삭제를 했더라고요. 예, 다음이요. 예, 자, 그리고 요거는 한동훈의 여론조성팀의 실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부터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단순히 다운 게시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동훈의 여론조성팀, 이 한동훈의 여론조성팀이 네이버, DC 그리고 심지어 언론과도 유착해서 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발견이 됐는데 이 여론조성팀 관련해서 예전에 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폭로를 했잖아요. 자기가 여론조성팀의 일원이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건이 한동훈의 여론조성팀의 실체까지 밝히는데 수사가 이제 수사의 방향성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CLC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홍철기, 우동근 기자가 혹시 미처 빠진 부분이라든가 더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다른 친인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지금 헛땡땡으로 나오는 사람이 한동훈 모친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글과 불과 30초도 안 되게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글을 썼던 이모 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분이 또 진은정 일가 사람 아니냐라는 이제 제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정말 제보일 뿐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작성자 검색 기능을 저희들이 빼버리면서 우리가 다른 관련 인물들 다 검색하면 더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 사람들까지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훨씬 더 지금 규모가 크다. 지금 현재 나오는 건 한동훈, 딸, 부인, 장모, 엄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750여 개라는 거거든요, 글이. 근데 외곽으로 더 빠져나가면 더 많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타임라인 PPT 화면이 있었습니다. 그 타임라인 화면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이 날 잡고 딱 하잖아요. 그게 총 9일, 그러니까 총 9일 동안 그 짓을 한 건데 그 타이밍을 보면 초반에는 뭐 그렇게 강하게 안 해요. 그러다가 한동훈이 대통령과 면담을 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개망신을 당했죠. 예, 성과가 없었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때 이후로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글을 쓰더라. 그리고 또 저희가 26일이었나요? 당사 이제 집회를 예고한 그날이었는데 처음으로 대규모 당사 집회했던 그날 또한 미친 듯이 또 활동한 그런 내역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동시간대 글을 쓰잖아요. 아까 보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이름 가운데자 가려놓고 보여드렸었는데 그 사람들이 딱 한 번 쓸 때 한 10개, 11개 막 이렇게 몰려서 쓰거든요. 거의 한 20분, 30분 사이에 막 1분 간격, 2분 간격, 심지어 동시간대에도 올립니다. 근데 저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당원 게시판에 가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당원 게시판 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냐, 한 페이지당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그럼 뭐냐, 이 사람들이 한가한 시간대 저런 식으로 진땡땡이 글 쓰고 헛땡땡이 글 쓰고 한땡땡이 글 쓰고 동시에 저렇게 1, 2분 간격 글 쓰면요, 페이지 전체를 그 사람들이 장식하는
효과가 됩니다. 왜? 한 방에 10개 썼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 글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면은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쓴 글로 다 채워진 거야.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조직적인 여론 공작의 행위다. 이 사람들이 어떤 진은정이고 어떤 허속이고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저 사람들은 우연하게 활동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그 활동하는 행동, 뭐 지금 뭐 똑같은 글이 뭐 DC에도 있었다, 네이버 댓글에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원 게시판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인터넷 조작 행위로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빼먹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그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그 김모 씨 있잖아요. 혼자서 11,000개의 글을 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그게 이제 위두훈이 회원인데 그 사람이 젊은 여성인데 위두훈이 회원 젊은 여성이더라고요. 실명까지 알아냈는데 이제 일반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이름까지 공개를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젊은 여성분이 과연 다운 게시판에 11,000개의 글을 자발적으로 썼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는 좀 자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게시판 글에 대해서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총선 때, 그 다음에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때는 경쟁자를 공격했고 총선에서는 자유통일당과 전광훈 목사님을 공격을 했다. 즉 뭐냐면은 이들은 민주당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거는 자유통일당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한동훈의 이 여론 조작 공작단이죠. 이 조직원들은 지속적으로 전광훈 목사님과 자유통일당을 음해해 왔고 지금도 그런 음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고 보수 우파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열에. 그래서 이 자들이 왜 이럴까? 지금 한동훈이 계속 광화문에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나오지 마라, 모이지 마라. 다 그런 일환이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함딸들이 최근에 광화문 집회를 조롱하고 폄하하고 그런 댓글들도 계속 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보수 우파의 큰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홍철기 대표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댓글 논란 같은 경우는 전욕 블로그 그리고 디스인사이드 비대위 갤러리 해가지고 거의 그 소위 말하는 집단 지성이 작동을 했는데 이 경우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그 국민의힘 게시판은 로그인을 해야 글을 볼 수 있고 로그인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딱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죠. 왜냐? 법무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비대위 그 배승희의 입을 통해서 비대위 시절에도 여론조성팀을 운영을 했다라는 발언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단순히 단계 댓글 논란이 아니라 자 양문석이 그 민주당의 양문석이라고 배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1만 개의 SNS 댓글을 분석을 했어요. 뭐 100개, 1000개가 아니라 11만 개. 그리고 황운하는 유튜브 컨텐츠랑 또 여긴 조국당이죠. 황운하 좀 이따 깜빵 가야 되지만 어쨌든 또 조국에 대해서 조국이래 그 한동훈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또 그건 유튜브 댓글이나 컨텐츠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거로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들에게 배포하는 여론 조성팀이 있었고요. 또 한동훈을 공격하는 데 대한 대응팀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팀도 있었고 지금 그 유튜브 댓글팀 따로 또 있고 SNS 댓글팀이 또 따로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최초로 그 자백을 했느냐? 본인이 그 여론조성팀, 이건 댓글팀은 아닙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여론조성팀의 일원이었다라고 밝힌 사람이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고, 그리고 내가 한동훈 측으로부터 콘텐츠
이렇게 방송을 하라라고 그 말단에서 그 말단에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또 밝혔던 사람이 그 배승희 그 YTN 진행자입니다. 유튜브에서 밝히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최소한 무언 알고 있냐면 아무리 점조직이라고 해도 자기한테 지시를 내렸던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또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 텔레그램만 공개됐는데 그것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한동훈이 지역구로 나오게 되면 전국 단위의 이름을 못 올리니 비례대표 10번으로 나가자. 이게 그 방송에서도 지금 현직 작년에 지금 현직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있는 윤희석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랑 똑같고요. 뭐 토시 하나 안 틀릴 정도로 똑같고, 또 한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시점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댓글로 인해서 시작됐지만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네티즌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밝혀낸 부분이지만은 사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익신고, 내부 고발, 양심 고백을 하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한동훈을 깜빵을 보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경찰에서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자료 지우지 말아라, 서버 건드리지 말아라, 자료 보전 요청을 했어요. 이게 보전 요구는 뭐냐면은 이제 조만간 압수수색을 들어갈 테니까 건드리면 너 증거인멸이야. 그러니까 당직자들한테 지금 경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당 관계자가 밤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 뭐 거기 보면 변호사들 많고 검사 출신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못할 것이다. 근데 뭐 정당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도 안 되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시지만은 그 정진상, 김용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압수수색 들어갔었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민주당사 앞에 나와 가지고 몸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는 걸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는 마치 정당을 탄압한다, 뭐 정치를 탄압한다. 근데 세상에 여당이 탄압당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몸빵을 해서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어렵게 가지 말고 뺑뺑 돌리지 말고 오늘 당장에라도 한동훈 당대표 끌어내리고 한동훈 그 깜빵을 보내는 방법, 긴급 체포를 하는 방법은 여론조성팀에서 팀원,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장해찬, 배승희가 지금 당장 양심 선언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일순에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제가 보내줬던 자료를 한번 열어주시면, 이거는 저희가 취재한 게 아니라 장해찬이 전당대회 때 폭로한 내용입니다. 한동훈 비례대표 10번에 배치하라는 여론을 조성해라. 그리고 참여연대 등 한동훈을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 대응해라. 요즘 장해찬과 한동훈의 콤비가 너무 좋아요. 이걸 누가 공개했냐? 장해찬 본인이 공개했어요. 한동훈이 여론 조작을 한다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이걸 채널A가 보도한 겁니다. 채널A가 보도했는데 성모 기자가 보도를 했어요. 자기가 취재했다고. 그러니까 이 팀장이 있고 그 밑에 장해찬, 그 다음에 팀원 B씨가 있는데 저 위에 있는 팀장이 누구냐? 주진우로 보입니다. 주진우 지금 국회의원이죠? 여러분들 대통령 비서실에서 법무비서관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당시에 한동훈이는 뭐였냐?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지시를 했고, 지시한 내용은 어디로 갔냐? APC로 넘어갔는데, 자, 장해찬은 뭐였냐? 여러분들 여당 최고위원이었어요.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직원이 여당 최고위원이고 지시를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고 그걸 실행해서 연락책은 대통령실의 비서관이에요. 이 비서관은 총선에 해운대에서 공천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했다고. 예? 그리고 장해찬도 좋은 자리에서 공천을 받았죠. 물론 나중에 과거 문제 때문에 날아간 겁니다. 장해찬이 있었던 부산 수영은 강남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자리에서 받은 건 분명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경쟁을 통해서 물론 지역구를 얻었지만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근데 그 자리는 동아일보로 갔어요. 아시겠지만 동아일보,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동훈의 완전히 오른팔, 왼팔, 왼다리, 오른다리 아닙니까, 이 새끼들? 자, 어쨌건 자 보면 이거는 역대급 사건이다.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여론 조작을 했다. 그것도 대통령실의 비서관을 시켜서 했고 그 대통령의 비서관은 지금 국회의원이 됐다. 물론 이건 취재를 통해서 알아낸 내용이지만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야 그걸 실행한 사람이 장해찬인데 장해찬이 폭로를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장해찬이는 지금 나와갖고 법무부 장관이 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진우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이거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저는 공익제보자입니다. 저 깜빵에 가도 좋습니다. 그럼 한동훈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날라가죠? 그런데 장해찬이가 계속 냄새만 풍깁니다. 에? 냄새만 풍겨요. 문제가 왜? 있으면 자기를 고발하라고 하죠. 그렇죠. 예. 한동훈이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도 함께 가니까. 뭐냐 카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장해찬이 지금 무소속 아닙니까? 국민의힘 탈당했잖아요. 한동훈한테 계속 얘기해서 국민의힘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카드로 쓰고 있다. 저는 장해찬 순수하게 안 봅니다. 이런 점은. 근데 더 심각한 건 장해찬이가 이 광화문 세력에 대해서 좋게 보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장해찬이 공천 탈락했을 때 눈물 흘렸죠? 공천 시켜달라고 다들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도 방송에 나와서 이건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도움 받은 거 분명하고 실제로 거기에 자유마을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해찬 뭐라고 그럽니까? 정광훈 세력하고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우리 피눈물 흘렸습니다. 날 추운데 비 맞으면서 그때 배승희하고 장해찬이 방송했어요. 광화문 길 막힌다고 약속 있는데 못 나간다고. 이런 자들입니다. 자, 뭐 다 떠나서 그러면 그 밑에 유튜브는 누가 있냐? 유튜버 및 제공 전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배승희입니다, 여러분들. 예? 배승희는 지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나한테 문자 보내지 않았냐? 여러 번 하지 않았냐? 여러분들 한 번 부탁해서 안 들어주면 땡이에요. 여러 번 했다는 건 실행을 했다는 거고 그 실행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건물이 지금 코바코 건물인가? 이 건물 코바코 대표가 누굽니까? 민영삼 아니에요? 민영삼이 사장 될 때까지 계속 한동훈과의 커넥션이 있어 왔다. 배승희의 따따붙다는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식사하자 할 때 한동훈이가 아파서 못 먹는다고 그랬죠? 난리 났잖아 그때. 예? 그때도 한동훈의 대변인을 불러다가 마치 그 행위가 정상적인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민영삼이가 코바코 사장 갈 때까지 뭐 그것 때문에 갔는지 저것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겠구나. 그렇죠? 근데 이 도표에 나오는 인물들 싹 밝혀야 됩니다. 한동훈, 그 다음에 장해찬, 배승희, A, B, C 이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이거 민주당이 밝혔는데 더 큰 거 터지면요 그땐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해찬하고 배승희 이 자리 나와라. 우리가 진짜 전광훈 목사님과 자유일보가 이 비싼 기자회견장 잡았다. 그래서 강연 길게 하면서 시간 내주면서 기다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장해찬, 아 이거 한동훈이 시켰다. 내 문자 공개하겠다. 이러이러한 내용 수만 개가 있다. 수천 개가 있다. 배승희, 나 이렇게 문자 받았다. 나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공익제보야. 그렇죠.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얘네들 지금 계속 날리면서 방송에 나가서 저기
비대위 때도 문자 많이 왔었죠? 예? 장난하냐 니네들? 야 배승희, 장해찬 당신들 장난하는 거야 지금? 안 되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유튜버 여러분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으로 가게 된 계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민단체 하나가 딱 찍어서 얘기할까?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 문제가 터졌습니다. 왜 어버이연합에 그렇게 많이 지원해? 어버이연합 활동 보니까 광화문에 나와서 민주당 공격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밝혀졌을까? 그 어버이연합 관계자가 나가서 계속 떠벌린 거예요. 그게 민주당 귀에 들어갔고 그래? 전경련을 통해서 지원해? 민주당이 전경련을 받습니다. 뭐가 나왔는 줄 아세요? 그때 바로 삼성과 최서원의 지금 최순실 마필 지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태블릿 PC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으로 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그 상황이 그래요. 갑자기 태블릿 PC가 아니라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야. 전조 증상이. 근데 거기서 딱 끊었어야지. 잘못된 거면. 그쵸? 이거 너무 심각하다. 딱 끊었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않아서 점점 커져서 결국 탄핵으로 갔는데 이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배승희, 장해찬 니네들이 폭로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면은 이건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뿐이 없고 일은 점점 커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일, 좌파들에게 난동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런 소재를 가지고 낄낄대면서 방송을 하고 주말에 광화문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길 막힌다고 투정이나 부리고 말이죠. 이런 게 보수 우파라는 게 여러분들 화나지 않습니까? 누가 피눈물을 흘립니까? 누가 싸워줬습니까? 윤석열 정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배승희가 만들었습니까? 민영삼이 만들었습니까? 장해찬이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자기네들은 낄낄거리고 있어. 이 상황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한동훈은 당신이 날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한동훈의 여론 조작 팀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오동균, 이병준, 홍철기가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거 뭐 대표란 사람이 말이죠. 막 지금 난도질하고 있어요. 그렇죠? 막 다 까잖아 지금 막 다. 그럼 저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밤새 문자가 와요. 밤새. 야 우리끼리 왜 싸우냐? 너 분탕 치는 거 아니냐? 다 문자 그대로 보냈어요. 니네들이 언제 우리냐? 그렇죠. 야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우리를 동지로 생각한 적 있냐? 니네들이 우리를 동지로 생각했으면 전광훈 목사님 방송에 불러갖고 목사님 광화문 집회 어떻습니까? 인터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온갖 쓰레기들은 방송에 다 나오는데 잘 나가면 광화문 집회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카메라 보내서 그렇게 채널에 조회수가 많으면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번이라도 소개해 줬어요?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바라봐 줬습니까? 무슨 동지야. 동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적이란 게 드러났잖아. 맞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공격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렸다면 이게 동지입니까? 야 니네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깊이 뉘우쳐야지 동지고 적이 구분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무슨 말만 하면 싸운데 뭘 싸우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선명성 경쟁이 필요하다. 그렇죠? 아니 말만 하면 뭉치되는데요. 우리가 주먹밥입니까? 아니 뭉치는 거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우리 비례대표 좀 한다고 하면은 태클은 걸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태클 걸었어요 그때. 사실 저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비슷한 게요. 제가 신혜식 대표랑 그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때 그 한동훈이 했던 얘기가 충격적입니다. 이 단계 문제가 심각한데 그 중에 보면은 한동훈이를 욕한 글들도 있으니까 이거 꼭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문제만이 아니니까 한동훈 공격한 것도 있으니까 다 같이 까자 그랬더니 한동훈이 그랬답니다. 아이 그건 문제 안 돼요. 저 까는 사람들은 자통당입니다. 그래, 국민의힘 맞아. 게시판인데 거기서 자통당입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 머릿속에는 자통당은 적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생각밖에 없어요. 그 한딸들이나 맨날 그 자기네들 불리해지면 나오는 게 자유통일당 소행이다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하거든요. 완전 악취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 정말 나쁜 새끼들인 게 뭐냐면은
지금 한 번도 말이죠, 우리 애국 세력의 활동을 제대로 대통령에게나 언론에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악마화시키고 있죠. 좌파가 전광훈 목사님을 악마화시켰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동훈 같은 자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악마화시킨 거예요. 자, 전광훈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하는데 가장 많이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아, 그분 극우야. 아유, 미안해요.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총선 때 자유통일당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려워지면 광화문 세력 여러분들 지금 그런 유튜버들한테 슈퍼챗 세고 지원하신 분들 여러분 개 돼지로 볼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는 조회수 많고 구독자 많고 배승이 와 잘한다. 그들이 우리 애국우파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예? 지금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얘기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폭로해 줘야지.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지금 잘못 얘기하고 반성하면 그거야말로 굴복하는 거 아니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국우파에게 굴복하고 반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런 기회주의 우파에 대해서 우리가 분연히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된다. 앞으로 그런 기회주의 우파들이 이 바닥에 슬금슬금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이제는 용서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 신지호가 뉴라이트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외의 기회주의자들 우리의 자리를 얼마나 많이 뺏어갔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국으로 몰아갔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친박이니 뭐니 했지만 그 사이에 숨어 있었던 뉴라이트니 이 기회주의 좌파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문수 장관 이외에 우리가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 함께한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보수의 주인은 우리인데 어디서 말이죠, 좌파 갔다가 민주당 갔다 기웃기웃거린 놈들, 이런 놈들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앞으로는 말이죠, 자유일보 보셔야 됩니다. 전광훈 TV 봐야 돼요. 나머지 애국우파 TV 봐야 돼요. 우리끼리 똘똘 안 뭉치는데 우리가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돼요. 그리고 저자들의 잘못된 점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배승희, 장해찬 이 자리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살리는 기자회견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오고 있죠?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힘을 뭉쳐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좀 세력 좀 생겼다고 이제 개기냐? 나 어이가 없어갖고.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 걔네들의 시각이 그래요. 걔네들의 시각이. 우리의 애국 세력이 지금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겁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30년 이상을 노력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투옥되면서 자신의 사제를 털어가면서 만든 세력인데 이제 세력 좀 생겼다고 우리한테 대드냐? 야 이 새끼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바로 이 땅의 주인공, 광화문의 주인공, 이게 바로 대통령을 만들었고 이게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 자식들아. 지금 노비 새끼들이 들어와갖고, 노비 새끼도 말이죠, 저 죽이려고 뛰어다니던 저쪽 북에서 넘어온 노비 새끼가 지금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노비도 그냥 노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간첩 같은 노비들이 지금 우파에 스물스물 들어와갖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제 용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예? 뭐 지금부터 댓글 보니까 왜 공격을 하냐, 왜 싸우냐. 뭘 싸우기는 어른이 훈계하면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대의 애국자,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보에 100배, 1000배, 만배를 다 알고 있어요. 긴 기간 동안도 했고 또 고위 사람들하고도 내가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실대로 말을 못하는데 코바코 있죠, 코바코.
이 코바코도요, 사실은 내가 사회수석한테 코바코를 안 잡으면 절대 언론이 안 잡힌다, 내가 사회수석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바코 사장이 누구예요 지금? 민영삼에게 됐으면 나한테 감사 전화를 해야지. 거꾸로 나를 까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용산에 있는 300명 비서관들이요, 전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님한테 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증거가 내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국적 견지에서 윤석열을 지키고 김건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6년 동안 강화문에서 투쟁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은 우리 자유우파들이, 우리 자유마을이 조직이 지금 600만이거든요. 600만이니까 300만만 더 조직하면 혁명할 수 있어요. 혁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유우파 여기 쪽에서는요, 신혜식 대표님 200만 안 되죠 지금. 150만이죠. 그러니까 다 150만, 뭐 170만, 우리 쪽에 제일 많은 유튜버가 이 정도야. 그런데 좌파 쪽의 애들은요 500만이야. 이게 회원 숫자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경쟁하다가 하나가 안 되니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000만 명이 되도록 자유마을에 다 가입을 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유튜브를 1000만을 만들어 내가 줄 테니까. 아, 이해를 안 되는구나 이분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도 100만 개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100만 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정강원 목사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혁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1000만이에요. 1000만. 1000만 하면요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를 새로 개조할 수 있어요. 윤석열하고 김건희 두 사람만 봐주고 나머지 장관들 전부 다 해임시키고, 이거 혁명이야 혁명. 국회의원 300명 다 깜빵 보낼 수 있고, 이게 혁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400만까지 빨리 돌파해서 혁명을 통하여, 이렇게 안 하면 결국은 북한한테 당해요. 저는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야. 결국 북한한테 당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 유튜브 연합과 우리 교회하고 협약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많지도 않는 거마비를 드려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3회째 하는 거예요. 3회째. 여기에 전체 대표는, 유튜브 연합 대표는 신혜식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찔끔 눈물만큼 차비를 줄 테니까, 에이씨 뭐 이런 걸 준다고 여기 오라고 난리야,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빨리, 이번 토요일 날이 중요합니다. 이재명이요 절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이재명은요 내란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전체 총 나올 수 있도록 각 유튜브가 열심히 선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만세삼창 저기 우리 자 일어나서 우리 만세삼창 우리 손상대 TV 대표입니다. 박수를 해. 크게 해야지. 대표입니다. 아니 잠깐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패널 부연 설명이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파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우파의 가치를 확실하게 정립을 못하면 그 정권은 망해요. 그럼 우파의 가치를 확실하게 정하려면 우파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돌아오시면 반드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 그리고 그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서 가장 앞선 시민단체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서 이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시라니까 그냥요. 대통령이 그것도 못하면 뭘 하겠어요 지금. 자, 만세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하기가 좀 힘드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